네, 스튜디오에는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름으로 정말 많이 듣던 사람들이 이번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네.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처신이 아닌가 한다며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전 장관은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윤영호 경심 공판이 어제부터 굉장히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할지 안 할지 윤영호의 입을 다들 지켜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한 파장이 일었거든요. 네. 윤영호 씨는 2017년에서 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를 했고 또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묻고 승인도 받았는데요. 결국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입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인 어제 민주당 소속 인사들 이름을 공개하면서 편파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당에 접근한 것만 강조했습니다. 네, 강서영 기자, 윤영호 전 본부장 입을 다들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 실명을 포함한 대대적인 폭로를 할 것이다. 다들 그 점을 사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윤 전 본부장이 폭로를 예고하면서 10일 결심 공판 취재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법정 자리가 부족해 중개법정이 뒤늦게 마련되기도 하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공판이 조금 지연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고와 달리 폭로는 없었습니다. 대신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하는 통일교가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윤 전 본부장 혐의를 살펴보면 2022년 4월에서 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모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윤 전 본부장 측은 한 총재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적 야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에 협조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잔혹하다.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교단의 만행을 지켜보며 교단에 헌신한 인생이 모두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강도 높은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죠. 그 4년 구형 배경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한 총재 지시에 따라 통일교 세 확장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 공권력을 부당 이용한 행위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행위로 공권력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씨와 독대하거나 김건희 씨와도 직접 통화하면서 소통한 점, 통일교가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 통일교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네. 네, 강 기자, 특히 특검이 이번에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거기서
전혀 발언이 없었고요. 그 대신에 양형 사유 두 가지를 따로 들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검은 4년을 구형한 뒤에 다시 예비적으로 양형 사유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공세에도 장기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와 한 총재 측 모두 윤 전 본부장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 입장으로 일관하고, 특히 통일교가 윤 전 본부장 배우자 이신혜 전 재정국장도 보복성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부부가 함께 별건 재판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지한 태도로 신중히 진술했고 진술 상당히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수사에 도움이 됐다며, 윤 전 본부장 수사 협조로 인해 전성배, 김건희, 한학자 등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검법 24조 감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인가 특검이 그렇게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은 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신자로서 본부장의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을 교육자, 행정자로서 탁월한 헌신이 인정됐고 성실한 근무 중에 이렇게 범행이 발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세 자녀들의 베개가 날마다 눈물로 얼룩지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읍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변호인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왜 민주당 접촉 여부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특검이 민주당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강 기자님?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 전 본부장하고 특검 사이에 뭔가 프리바게닝이 있었다? 네,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제 윤 전 본부장이 대대적으로 이제 예고를 하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입을 닫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돌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영호 측은 어떻게 나왔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압수수색 증거 문제도 뭐 제기했다고 하고 어제 어떤 입장 밝혔나요? 네, 윤 전 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내용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부지검이 지난해 말 김건희 씨 그라프 목걸이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별건인 권성동 의원 1억 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료를 발견하고도 별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증거를 보관해뒀다고 합니다. 해서 특검이 이를 넘겨받아 기소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인데요. 원래 영장과 무관한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멈추고 새 영장을 발부받든지 증거를 폐기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 등 수사 절차 적법성을 까다롭게 보고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통일교 청탁이란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며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실명 언급된 정치인이 5명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떠들썩했는데요. 유근윤 기자, 어떤 인물들 포함됐나요? 네, 윤영호 씨는 재판에서 양당에 접근했다라며 편파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윤영호 씨가 특검의 정치인 지원 의혹에 관련해 진술을 할 때 본인이 직접 5명을 거론합니다. 바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제가 보던 부분은 윤영호 씨가 이 5명을 특검에 직접 거론을 했다라는 건데요. 윤 씨는 전현직 의원 일부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고 일부는 뭐 현금 수천만 원 등 금품을 받았고 또 일부는 한 총재와 인사는 했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등 이제 본인이 직접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윤영호 씨가 어떤 특정 정당에 집중된 게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명단 5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특정 정당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의 각자 입장 표명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도 입장과 반론을 모두 받았는데요. 모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경우에서는 한 총재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고요. 전재수 장관의 경우 오늘 아침에 사의 표명도 하셨고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은 민주당 측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이제 물타기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 관련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한 부분은 윤영호 씨 진술에서 이분들이 거론이 됐다는 것을 밝힌 거고 또 나머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또 규명해 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해 보시니까 정말 받은 것 같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기자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기자의 드릴 수는 촉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일부는 받았을 거라고 보고 또 그거는 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부는 정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또 규명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자의 촉으로서 일부 누가 받았는지 좀 실명 공개 이 자리에서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취재가 되고 네. 또 수사를 통해서 이제 공표가 되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판 결과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강석영 기자, 이번 윤영호 재판 결과가 김건희나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향후 재판 구도 좀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선고일을 김건희 씨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3일로 잡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형사합의 27부 같은 재판부인데요. 김건희 씨가 뇌물 수수자, 윤 전 본부장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만큼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김건희 씨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여부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가 김 씨 뇌물 중에 가장 금액이 커서 수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기소된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선고될 예정입니다. 윤 전 본부장 사건에서 먼저 1억 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권 의원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이어 이 사건도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강 기자님, 저도 기자의 촉을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 대답하셨고 기자의 촉을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의 레벨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권성동 결국엔 통일교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성동 진짜 통일교와 직접 연관 많이 돼 있고 받을 만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재판 증언들로 본다면 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혹시 쪽에서 좀 더 통일교와 유착을 해서 좀 더 지금 대부분 민주당 지금 현직 장관이라던가 인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더 받았다 아니면 기자 쪽으로 범위가 좀 더 거대 규모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거대 규모다까지 이제 수사로 밝혀질 부분인 것 같고 네. 하지만 지역 시도당에서는 분명히 금품이 오갔다는 법정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시도당이라고 하면 특정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지역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도 있을 거고 어떤 특정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럼 네네. 어디로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공판에서는 이제 주로 경남 TK 부분에서 받았다고 네.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일교에서 지원한 것을 모르고
받았다 이른바 그 쪼개기 후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통일교에서 지원한 걸 모르고 받았다. 네, 한번 수사 추세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 기자, 지금 특검이 해당 부분을 국수본으로 이첩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진영에서는 이거를 왜 민주당과 접촉한 사안에 대해서 국수본을 이첩했냐, 뭐 꼬리 자르기나 빼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특검이 윤영호 씨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거는 윤 씨가 진술한 시점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20대 대선이라든지 김건희 씨 또 전성배 씨 등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뭐 받은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은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제 해당 건을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는데요. 뭐 또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또 지시를 하신 만큼 국수본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뭐 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인데요. 대통령께서 종교 해산까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일교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격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 기자님? 그 부분은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안이긴 한데 그 뭐 통일교를 뭐 꼭 이제 해가지고 했겠느냐. 그거는 좀 더 이제 아직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이고 또 제가 법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강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종교회상까지 얘기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제 신천지를 박살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연관성, 뭐 실명 폭로 이런 게 나오는 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의 촉으로서. 지금 이제 총재가 아무래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이제 재판을 가보면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 아주 대거 방청을 와서 기자들이 이제 취재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오시는데 네. 아무래도 여러 물밑 작업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물밑 작업이라 하면 지금 정부에 대한 반격의 물밑 작업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밑 작업이란 그 단어를. 듣는 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문의 현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 두 분 출연해 주셨고요. 어려운 질문에 센스 있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